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법에서 농지에 농사를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농지가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 그러니까 모든 농지를 전부 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으려면은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영농계획서대로 담당 공무원이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가를 심사를 해서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농지증을 해주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농지를 사는데 내가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는 내가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고, 담당 공무원도 영농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인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은 심사를 하지 않고 농지증을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이 땅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냐는 것을 질의를 하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전답 과손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을 없이 경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전답 과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텐데, 여기는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가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면은 담당 공무원은 심사를 하자고 영농계획서 없이도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농지냐면은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결정한 경우가 있고, 개인이 개발을 결정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개인은 결정한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이미 농지 전용을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 어디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어떤 농지냐? 지목이 전, 답, 과손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얘기는 농사를 안 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하겠다, 건물을 짓게끔 하겠다. 어떤 건물? 상업적인 상업용 건물, 공업적인 공업용 건물, 주거지역에는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미 허가를 만들어 놓은 땅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있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개발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고,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것을
제출하게끔 하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우리 수강생이 저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은 심사하지 않고 그냥 농지직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농지직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뭐라 그러냐 했더니 원상복구 조건을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런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준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계획서를 내라 그랬더니 원상복구 계획서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안 해줄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의 논상거나 먼저 번의 논상거나 여기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아까 논사는 지금 서사는 개발계획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영농계획서를 심사를 하지 않고 농지증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준 겁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한 필지에 보면 두 필지에 이렇게 집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5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산시 오분명 기포리에 보면 4,400짜리가 1,500까지 떨어진 걸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2,4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보면 여기가 뭐로 돼 있죠?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뭐로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거기 개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같이 개발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난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도 되지만 안 짓는다고 해서 농지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곳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를 이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해라 해갖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다. 계획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준 사례입니다. 자, 원상복구 계획서 이렇게 썼죠. 무허가 건축물은 보면 1974년에 보면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 보십시오. 무허가 건축물이 1913년 이 농지법 이전에 존재한 것이므로 그 농지법 예사에 해당되지 않는 위농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다른 공유자들과 협의 또는 소송에 원상복구하겠으면 하겠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했다는 것도 다 들어갔죠. 그런데도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안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또 행정소송 할 일이 아니고 사실은 1974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 있는 걸 가지고 그 감사관에 가서 농지 민원 사례집에 보면 1974년 1월 1일 이전에 객관적으로 다른 것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는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예전의 농지법에 해당한다. 근데 예전의 농지법에는 1974년 1월 1일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도 그 당시의 농지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지금의 농지법에는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그렇게 지었었기 때문에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해줘서 할 수 없이 소장을 내게끔 된 거죠. 지구단위 구역 내 농지 취득 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없다 하는 것이 농지 밀원 사례집에 있습니다. 그 우리 강사장님도 보면 그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농지 민원 사례집을 한번 쳐보시면은 농지 민원 사례집이 이렇게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돼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그런 내용이 농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그 사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들어 놓은 농지 민원 사례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 가서 농지 민원 사례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증을 안 해주고 있다. 거기에 보면 2009년도 11월 28일 이후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농사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지증은 지목이 전담 과손이다 보니까 지목 변경을 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 건 맞는데 영농계획서의 심사 없이 해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그냥 경매를 진행하게끔 만들어졌는데 혹시 잘못해서 농지증을 제출하는 걸로 해줬다고 하면은 그냥 농지증을 반려가 아니라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이? 심사 없이. 그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세 필지 모두 지구단위 계획으로 돼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 보면 하나 더 보면 1967년 9월 2일 항공사례보다 현재의 동일한 건물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있죠. 이게 1967년 항공사진을 우리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녹지증을 안 해줘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담당자가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제출하게끔 일부러 유도를 해놓고 원상을 복구를 시킬 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안 해주게끔 이렇게 유도를 한 것으로 좀 짐작이 됩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은 원고는 본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겠다고 하나 토지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 실제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단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취소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경자유전의 농지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은 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했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다 알면서도 담당자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겠다 해놓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니까 네가 제출하는 원상복구는 이행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참 여기 보시면
원고가 농지취득 자격을 취득한 소용을 부과한다 해갖고 농지증을 발급받았거든요. 더 웃기는 일이 있죠. 더 웃기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경매로 해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으로 하는 사람은 농지증 없이 바로 이걸 또 다시 우리 걸 또 샀다니까. 그 사람은 그냥 농지증 없이 해줬다니까. 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는 이게 안 해주고.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보면은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는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건물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 이거는 1963년도인가 지어져 있어. 항공사진에 보면 집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 집이 있죠. 이런 집이 보면 제가 이거를 항공사진을 보니까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제가 갖고 있으면서 우리 수강생에게 이 땅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므로 지분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 대신에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집이 여기 가서 보면 비어 있고 여기는 새로 진 집이죠.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아야 되다 보니까 여기 지분을 사서 이 사람한테 팔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저한테 다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그러면은 이 땅은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법인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반 법인이 샀을 때 등기 전에 돼요, 안 돼요? 일단 농지가 핵심이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일단 농지니까. 법인이 농사, 일반 법인 농사. 저 필지 같은 필지에 있는 같은 필지에 있는 거죠. 한 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일반 법인이 사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고 해갖고 일반 법인이 입찰에 들어갔어요. 담당자가 안 해준 겁니다. 담당자의 얘기도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그러니까 개인이 이걸 샀을 때는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개인이 사서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지증을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농지증을 해주질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행정소송을 하려고 이제 소장을 집어넣었죠. 연지 신청을 하고. 근데 이제 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여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1억) 원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했다가 이게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받았는데 2,400인가를 낙찰을 받았는데 보면은 불허가를 내갖고 우리가 보면은 변경 이게 보면 우리가 변경을 했었죠. 변경을 했었는데 변경을 하다가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불허가 난 걸로 해서 완료가 됐는데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변경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채권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좀 이건 나는 돈이 좀 필요해서 경매를 집어넣는데 판결이 언제 나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그 채권을 좀 팔겠다 해서 우리가 그 1억 원의 채권을 우리가 싸게 사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채권을 사고 우리가 불허가를 받는 걸로 해서 그냥 우리가 끝내버렸고 그 채권으로 추후에 우리가 다시 경매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배당으로 받아오게끔 만들었던 거죠.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반 법인의 이름으로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은 농지증을 안 해줄 수 있다. 따라서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에 의해서 집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죠. 보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죠. 그런데 이러면은 일반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에 농지증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 자, 어떤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일반 법인으로 입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으로도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반 법인으로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농지증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똑같은 이치로 보면 되는 건데 제가 그런 경우에 일반 법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개인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을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일반 법인으로 우리가 샀다가
건물을 지은 것을 우리가 인수받지 못하면 등기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 수강생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일반 법인으로 들어가서 그 공사를 마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개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보면은 좀 이런 면이 있어요. 어떤 공장에서 그 옆에 좀 그 땅이 좀 그러니까 야적장이 좀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농지를 사서 그걸 야적장을 쓰려고 하는데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자체가 농지는 일반 법인 중에서 제조, 공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창고 이런 경우에 일반 법인이 이거 살 수 없다. 그럼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이건 조금 좀 아니지 않느냐. 일반 법인도 농지를 사긴 하되 그거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다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이 아니라 공장을 1년 이내에 짓겠다 한 조건 하에는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면. 일반 법인이 공장을 지어서 어떤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수 있는 그 공장에서 왜 농사를 못 짓습니까? 농사도 질 수가 있죠. 농사 못 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농지에 농사를 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는 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공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좀 넓히기 위해서 옆에 있는 농지를 살려고 했을 때 살 수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실질용 사놓고 뭐 이렇게 설정이나 해놓고 거기를 농지를 쓰고 있다가 뭐 이렇게 그 집 건물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인은 공장이지만은 이름으로 돼 있던 그 사람이 빚을 지다 보니까 그것이 경매로 나와서 그 공장에서 쓰고 있던 것을 뺏기는 경우를 내가 몇 번을 봤거든요. 자, 이거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반려를 했죠. 반려했는데 반려 사유 해당 토지에 조성된 건축물 농지법 시행일 이전부터 종사되어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우리가 했고 행정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끝까지 갔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판결을 받았을 텐데 중간에서 내 채권을 좀 싸게 줄 테니까 사십시오 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고 소송을 취하를 시켰죠. 농림축산식품부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거든요. 질문했더니
여기 보면 농림축산제도 주택 등으로 전용된 부분이 한 필지 내 일부 면적이 구타한다고 전용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경적지역의 이장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 부분 나머지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한 필지 내 여전히 농지로서 경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을 하지 않을 시 농지법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담는 어쩔 수 없이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런 식의 답변을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 답변으로 가한다면 그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건 일반 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 한 필지 내에 있는데 한 필지 내에 일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요. 네. 한 필지 전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농지다 그래도 일반 법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거는. 자 보십시오 이게 뭐면 아니 지금은 농지법상 농지 인계의 일부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한 필지가 네. 땅이 600평이나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곳은 한 100여 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취업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사서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죠. 농지법상 농지 아니고 불법 건물이 있어도 문제가 아니지만은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600평 중에서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500평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 샀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곳은 농사를 안 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600평 중에서 100평은 나머지 500평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저는 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그 땅은 일반 법인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경우. 그렇죠, 그렇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법인이 살 수 있다고요? 일반 법인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실제로 그 전덕 가수원 이런데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 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면은 일반 법인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 보죠. 죄송합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건 농지청만 관련이 되는 거지 그 이외에는 다 농지법 적용받잖아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예.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이런 뜻이죠. 안 져도 된다는 그런 뜻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땅.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어도 원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지에 불법 건물을 지어놨어서 농사를 못 짓게끔 했지만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농사를 안 지어도 위협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농지청만 관련이 되는 걸로 이때까지 이해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농지를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사를 안 져도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어긋나지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농지법에는 농사를 반드시 경작해야 된다. 그리고 농지를 살 때는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 예전에는 이제 보면 이게 농지법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농지개혁법이 있었죠. 농지개혁법 때는 실질적으로 소작농이 많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소작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뭐 지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농사를 한 지 그 평생을
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다가 소장농을 받아서 생활했던 걸 없애기 위해서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농지 매매 증명서가 있어갖고 동네에 농지위원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농지를 사기 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 그러면 농지 매매 증명서를 안 해줬었다는 뜻이에요. 농지는 뭘 해야 되죠? 농지법에 의해서 뭘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답과수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농지법상 농지에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농사를 안 져도 위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에 농사를 안 졌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짓는 일이 없었거든요. 서로 농사를 짓느라고 애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지 농사를 안 짓는 것 갖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의 농지법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옛날의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안 져도 농지법에 어긋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사를 안 짓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농지법상 농지 아닌 거에 실제로는 전담가성원인데 이게 지금 그 옛날 법 적용하는 거는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하는데 굳이 그 농지증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개인은 취득하는데 상관이 없는데 법인이 그런 걸 법인한테 그런 걸 취득을 허용한다? 그러면 농지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좀 그런 생각. 아니야. 농지법은 농지를 가지고 샀을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뭐 취득을 못하게끔 하는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데 취득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농사를 못 지니까 일반 법인은 농지를 못 산다는 얘기인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땅인데 일반 법인이 농사를 안 져도 되는데 일반 법인이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때까지 농사를 안 지도 되는 농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매매 거래에 있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옛날 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요거는 그 취득 요건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보면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것은 일반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건데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인 경우에 농사를 안 져도 되니까 일반 법인도 살 수는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얘기는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부분은 일반 법인이 살 수가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농사를 안 져도 되는 농지인 경우에는 일반 법인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이 다섯 번째 거는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림의 협재리에 저희들이 이 농지를 샀는데 우리가 농업법인인데 농업법인으로 샀는데 농지증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법인으로 샀는데 왜 농지증을 안 해줬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먼저 그 2022년도에
LH 사건 이후로 농지를 사는 것을 지금 농지법을 강화시켰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고 제주도에 있는 농지는 농업법인 회사가 사더라도 지사가 없으면은 농지증을 안 해주겠다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증을 왜 안 해주냐 했더니 제일 첫 번째 지사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농업법인이 이 농지를 부동산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농업법인 회사에 있는 그 사업 목적을 다 제출했을 때 거기서 보면 부동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제주도에 지사가 없다는 이유로 농지증을 안 해준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얼른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제기하다 보니까 뭐가 됐죠? 여기 보면 매각했는데 변경이 됐죠. 4월 26일인데 5월 3일 일주일 후에 변경을 시켰죠. 변경을 시켜서 여기 보면은 약 5월 3일에서 7월 12일이면은 2달 정도가 걸렸지 않습니까? 2달 정도를 내가 걸쳐서 우리 제주도에 지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법무사를 통해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부동산업을 빼버리고 고쳐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 난 다음에 행정소송을 했던 것을 취하를 시켰던 거죠. 내용이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결국에서 보면은 LH 사건에 의해서 이제 농지위원회를 만들고 농지심사를 만들고 심의를 하는 것까지 뭐 다 좋은데 뭐를 지금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끝나면 영농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를 사는 것이 상당히 엄격해졌어요. 내가 우리 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농지인데 저한테다가 7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 싶거든요. 그럼 제가 살려면 가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받으려면 너 돈 어디 있니? 돈 어디 있는 걸 내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억짜리를 7천만 원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다 돈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된다는 걸 내가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지 거래가 완전히 거의 수롭되다시피 했고 경매로 나오는 농지가 예전에는 49%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34%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법인에서 대출을 해줬다가 자기 대출금을 다 회수 못하는 농지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일반인들이 농지를 가지고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감정가에 30%도 대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LH에서 직원이 몇 명을 잘못했으면은 그런 직원을 잘못한 것을 법을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먹든지 뭐 급한 돈이 필요해서 농지를 팔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법은 제가 보기에는 좀 빨리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 협재의 내용은 그러한 방법을 쓴 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있고 한림읍에서 발급 안 한 이유, 발급 안 한 이유가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고 소재 법인이 지사가 없다는 이유. 할 수 없이 제가 이걸 바로 불허가를 받으면 입찰 보증금이 뛰다 보니까 일단 행정소송을 해서 허가 불허가를 늦추고 그 사이에 농업법인에 있던 부동산업을 빼고 그 다음에 지사를 설립을 해서 2개월 만에 농지취득 자격증을 다시 신청을 해서 발급받고 행정소송을 했던 것은 취하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입찰 보증금을 띄는 것만 막았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빨리빨리 제가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은 만약에 그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갑자기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지사가 없다, 부동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안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런 대책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한 4천여만 원 정도의 입찰 보증금을 띄울 수도 있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행정소송에 의해서 경매로 나온 것은 행정소송에 의해서 100%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이 소송경매다에서 지분경매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지분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